북동부 지역은 갑작스런 폭설로 어제 퇴근길과 오늘 오전 출근길에 교통대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내년 3월부터 또 오를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회장 선거 공탁금 규모를 조정할 전망입니다. 영김 캘리포니아 39지구 연방 하원 후보가 1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민주당의 길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역전당했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산불 피해 지역에서 15일 하루 시신 7구가 더 수습돼 사망자가 63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겨울 첫눈이 내린 북동부 지역은 11월답지 않은 폭설로 어제 퇴근길과 오늘 오전 출근길에 교통대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매년 11월은 눈이 내린다 해도 불과 평균 1인치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겨울은 달랐습니다. 겨울 폭풍의 첫 신고가 아주 매서웠습니다. 뉴저지 1호는 7인치에서 8인치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뉴욕 일부 지역은 10인치를 훌쩍 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본격 시작한 눈 폭풍에 뉴저지 뉴욕 주요 도로에는 사고 차량이 속출하고 빙판길에 차들이 엉키는 등 교통 대란을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버스 운행도 멈추었으며 퇴근길 터미널은 아수라장이 됐고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 갇혔습니다. 폭설에 도로가 마비돼 한때 조지 워싱턴 다리 위에도 멈춰선 차량들로 한동안 정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맨해튼 지역에서는 아수라장이 된 도로에서 하염없이 멈춘 차량들로 일부 운전자들은 무려 5시간이 걸려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펠팍시는 제때 눈을 치우지 않아 시민들이 오늘 오전 출근길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겨울이 따뜻한 겨울이 될 수도 있지만 어제 찾아온 눈 손님은 올 동부 지역에 폭설과 혹한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기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결과의 방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내년 3월부터 또 오를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019년 3월부터 적용하게 될 버스와 전철 요금 인상안과 교량과 터널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본격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MTA 측은 12월 중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뒤 내년 1월 중 이사회를 열어 이날 제시된 인상안 가운데 한 개를 최종 채택할 예정입니다. MTA가 발표한 두 가지 방안에 따르면 1회 탑승 요금은 1안의 경우 현행 $2 75센트와 동일합니다. 2안의 경우에는 25센트 오른 $3입니다. 싱글 티켓도 1안의 경우 현행 $3로 동일하지만 2안은 $3 25센트로 25센트가 높습니다. 현재 $121인 30일 무제한 요금은 1안의 경우 $127로 2안은 $126 25센트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TA 교량과 터널 통행료 역시 오릅니다. 특히 이지패스 통행료의 4% 인상안과 8% 인상안 등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회장 선거 공탁금 규모를 조정할 전망입니다. 제29대 회장 선출을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훌륭한 자질과 리더십을 갖춘 이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현재 $30,000인 공탁금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9일까지 후보 신청을 받았으나 등록 후보가 없어 오는 27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탁금의 규모를 일정 수준 낮추는 것이 후보 등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선관위는 이를 수렴해 공탁금을 $15,000로 낮추는 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3만 달러의 공탁금은 선거 관리 비용뿐 아니라 신임 회장이 새로운 회장단과 임기를 시작했을 때 한인 회장 렌트 등 각종 비용 지출에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사회와 전직 회장단이 동의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뉴욕의 자유여신상이 최초로 들었던 횃불이 내년에 공개하는 새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유명 관광 명소의 하나인 자유의 여신상이 처음 들어올렸던 횃불이 새로운 자유의 여신 박물관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횃불과 받침의 무게는 3,600파운드로 특수 대형 트럭이 자유의 여신상에서 100야드에 위치한 새로운 박물관으로 오리지널 횃불을 이동했습니다. 원래 횃불을 철거한 때는 1984년이었습니다. 당시 국립공원 당국과 자유의 여신상 관리 당국은 수리하기에는 너무 손상된 부분이 많아 새 횃불로 대체를 결정했습니다. 새 횃불은 1985년에 설치되었으며 철거된 원래 횃불은 그동안 현 자유의 여신상 아래에 있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자유의 여신상 박물관은 내년 5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에 속한 일부 무리가 오랜 여정 끝에 미 국경선에 도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되고 지친 중남미 난민들 일부가 미 국경선에 도착함에 따라 미국 국경선 지역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 멕시코 접경 지역에서 미국 쪽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10여 명이 국경 순찰대에 체포됐습니다. 팍스뉴스는 국경 순찰대 샌디에고 지소의 소식통을 인용해 캐러밴에 속해 있던 몇몇 이민자들이 전날 밤 해변 지역인 팔라야스대 티우아나와 동부 산악지대인 오테이 메사 쪽에서 미국 영토로 월경하려다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월경을 시도한 사람은 전원 체포됐으며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나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캐러밴은 온두라스 북부 산페드로 슐라를 출발한 지 한 달여 만에 2,200마일을 달려 미 국경에 도달한 것입니다. 수천 명이 망명 신청을 하려고 대기 중인 상태로 대기 시간은 수십일이 걸릴 것으로 현지 방송은 전했습니다. 속속 다른 캐러밴 무리도 트럭과 버스 등을 타고 티와나로 이동 중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은 캐러밴이 티와나에 도착한 직후 오타이 메사 쪽에 미국 측 국경 차선 일부를 폐쇄하는 등 국경 검문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영김 캘리포니아 39지구 연방 하원 후보가 1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민주당의 길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역전당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킴 후보가 결국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김 후보는 10만 3,062표를 획득하며 득표율 49.77%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시스네로스 후보는 10만 4,003표로 50.23% 득표율로 올라선 것입니다. 941표 차이로 김 후보에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김 후보로선 선거일 이후 첫 역전 허용인 셈입니다. 중간선거 다음 날인 지난 7일 오전 투표함 개표가 완료됐을 때만 해도 김 후보는 51.3%, 시스네로스 후보는 48.7%로 2.6%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에 격차가 0.4%포인트로 줄어들고 14일에는 불과 122표 차의 불안한 리드를 지키더니 결국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들의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스네로스 후보는 지역구에서 개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현재 우편 투표 개표는 모두 마감된 가운데 임시 투표 개표를 실시 중입니다. 임시 투표 약 17,000개가 최종 당선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플로리다의 연방 상원 자리를 놓고 격돌 중인 현 주지사 릭 스캇과 민주당의 현 상원 의원인 빌 넬슨의 표차가 초박빙을 보임에 따라 부득이 일일이 손으로 재검표를 하게 됐습니다. 두 후보 간의 득표율차는 선거 규정에서 수작업 재검표를 해야 하는 0.25포인트보다 훨씬 적은 불과 0.15포인트입니다.
한편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 론 드센티브 후보가 49.6%의 득표로 49.2%를 기록한 민주당 앤드루 길럼 후보를 0.41%포인트 앞지르는 등 초박빙의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재검표에 들어갔으나 기계로 재검표한 결과는 론 드센티브 후보가 역시 손으로 재검표를 해야 하는 격차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여 또 한 번의 재검표 없이 당선을 결정지었습니다. 이번 수작업의 재검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초박빙이어서 양당의 후보들은 서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당선 확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산불 피해 지역에서 15일 하루 시신 7구가 더 수습돼 사망자가 63명으로 늘었습니다.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수도 600명이 넘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뷰트 카운티 경찰국의 코리 호네아 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추가 수색을 진행한 결과 사망자가 7명 더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날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실종자 수가 전날 290여 명에서 이날 오후 6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Also,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still looking for, who are unaccounted for, has increased to 631, and this number increased by 501 people. And I want to explain a little bit about how that increased from last night. 호네아 국장은 실종자 숫자는 계속 바뀌고 있다면서 연락이 되면서 생존이 확인되거나 사망자로 신원이 확인될 때마다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뷰트 카운티는 은퇴자 노년층 지체 장애인이 많은 데다 산불로 전력 공급이 끊기고 주민 대다수가 대피하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망자 63명 중 5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산불 발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전력회사 PG&E의 주가가 연일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PG&E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지난해 뉴저지 벌링턴에서 운전 중에 기름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한 노숙자가 자신의 돈 $20를 내놓았다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인 이야기가 계획적으로 꾸며낸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숙자를 돕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어지면서 $40만 달러의 후원금이 모아졌지만 이 이야기를 꾸며낸 일당이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벌링턴 카운티 검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면서 운전자 여성과 남자친구 그리고 노숙자까지 모두 3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후원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사고 그랜드 캐년 헬기 여행을 하는 등 후원금을 거의 모두 써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경찰이 퀸즈 지역 플러싱 가정집에서 발생한 중국인 60대 노부부 살해 사건 용의자로 50대 아시안 남성을 수배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4일 플러싱 37 애비뉴와 147번가 사이 한 건물의 2층 방에서 67살의 남성과 66살의 여성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평상시에도 음주와 폭행 관련 사건이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목요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마약 밀매 조직원 1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은 올 들어 뉴욕시에서 발생한 21건의 약물 과다 복용 사건과 8건의 마약 중독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헤로인, 펜타닐, 코카인 등을 공급해온 이들 일당은 마약 밀매와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올 들어 1, 4분기에 뉴욕시에서는 약 360여 명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새벽 맨하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불은 오전 1시경 할렘가 945스트리트에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발생했으며 41살의 나타샤 파울레마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화재 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승객들은 반값으로 뉴욕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019년 1월부터 충분한 소득이 없는 뉴요커들이 반값 메트로카드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60대 한인 남성이 뺑소니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62살의 이모 씨를 지난 10일 테너플라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 15분 마한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28살의 남성이 용의자 이 씨 차에 치여 발생했습니다. 유대인 소유 방송 장비 전문 판매 회사인 B&H가 인종차별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B&H는 유대인 직원이 아기를 낳을 경우 베이비 보너스라 불리는 $2,000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특별 대우를 해왔는데 이 회사에 일하는 타인종 직원들이 이를 인종차별 사례라 보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는 한국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해외동포 무역경제포럼과 함께 월드옥타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에는 750만 재외동포 경제중심 단체 월드옥타의 지난 37년 활동과 20대 집행부의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로 제20대 월드옥타 집행부가 선출된 것을 맞아 추진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포커스인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소장님을 모시고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선거가 중간선거로 알려져 있지만 지방 정치인들도 선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네. 여전히 공화당이 25개 주에서 주지사를 네. 배출했고 네. 민주당이 23개 주에서 주지사를 배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두 주에서는 네. 주지사가 누구인지 네. 재검표를 하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 비해서 6석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두 석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네. 자, 민주당은 올지 아니면 그게 공화당으로 갈지 네. 모르지만 민주당은 어쨌든 6석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네. 주지사하고 주의회에 네. 이 그동안 늘 공화당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난 2010년도 이 선거 그 인구조사 이후에 2012년도 선거구 재조정할 때 공화당에게 유리하게끔 다 조정이 네.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훨씬 더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그런 교두를 네.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뉴저지는 작년에 주지사와 또 주상하원을 선거를 선출하는 스테이트 와이드를 치렀잖아요. 네네. 결과는 어떻습니까? 뉴저지는 작년에 네.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죠. 네. 뉴저지하고 버지니아주만 늘 홀수회에 선거를 해요. 다른 네. 데는 전부 다 짝수회에 이제 중간 선거와 함께 하는데 뉴저지하고 버지니아의 승리가 민주당에게 상당히 좋은 시그널을 줬죠. 그런데 뉴저지 역시 블루 스테이트로서 네. 상하원 주지사 전부 다 이제 민주당이 장악한 거죠. 네, 네. 그럼 뉴욕주에서 민주당 천하가 됐어요. 네. 그럼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될까요? 네, 민주당이 사실 이번에 네. 뉴욕에서 압승했습니다. 네, 그렇죠. 전체 의석으로 본다면 네. 63석 중에서 상원 40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네. 하원이 150석이 있는데 그중에 107석을 하원이 민주당이 네,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늘 뉴욕주 의회에 올라갔다가 네. 상원에서 부결되었던 주림 법안, 주림 네, 액트, 네. 그게 뭐냐면 이 서류 미비 청소년들에게도 대학생들에게도 학비를 이 제공할 수 있는 학비 네. 혜택을 주자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각종 소수계와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그 법안들이 늘 상원에서 막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무더기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을 끌었던 학교 앞에서의 그 네. 스피드 네. 카메라를 상원에서 부결을 했는데 네. 아마 이것도 다시 통과되어서 이제 뉴욕주 전체 네. 학교 앞에는 무조건적으로 스피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아마 네. 카메라가 달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